진단 때문에 박도라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다. 그 사고로 박도라는 두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여러분, 진단이 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죠. 이 사고는 진단의 분노와 불법 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공진단의 가장 큰 실수는 부상당한 박도라를 그대로 두고 혼자 도망친 것이다. 고필성이 박도라의 상태를 보며 매우 분노하고 있다. 고필성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그는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공진단을 찾지만 어디에서도 진단을 찾지 못한다. 결국 그는 진택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진택은 홍해교에게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며 말한다. 진단이 회사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진단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 홍해교는 기쁘게 돈을 받아들고 진단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홍해교는 자신이 진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을 파러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진택과 고필성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계획대로 홍해교는 진단을 만나러 간다. 홍해교를 쫓던 고필성이 경찰 없이 진단의 은신처에 도착한다. 고필성을 보자 진단은 홍해교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하이힐을 신고 있던 홍해교가 넘어지고 만다. 진단이 홍해교에게 손을 내밀어 들어올리려 하자 고필성은 진단의 옷깃을 잡고 세게 펀치를 날린다. 진단은 바닥에 쓰러진다. 하지만 고필성은 한 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진단을 바닥에 눕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고필성의 주먹에 진단의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 고필성이 진단을 땅에서 일으키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본다. 박도라에게 무슨 해를 끼쳤기에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냐? 진단은 대답한다. 박도라의 인생에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 진단은 계속해서 말한다.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박도라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봤어. 그래서 난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진단은 이어서 말한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고필성은 울면서 분노하며 말한다. 내 실수 때문에 그녀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야. 네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녀의 다리는 다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고필성은 다시 진단을 때리려고 한다. 그런데 홍해교가 막대기로 진단의 머리를 때린다. 고필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진단과 홍해교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해 고필성을 소생시킨다. 경찰은 홍해교와 진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AAP그룹은 진단의 범죄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AAP그룹과 회장 공진택을 비난하느라 바쁘다. 언론은 회사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회장 공진택의 인생은 미서러블하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공진택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발표한다. 공진택은 기자회견에서 진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진단은 내 친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진단은 그의 범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공진택은 사람들의 질문에서 자신과 회사를 구해낸다. 하지만 한편 홍해교는 TV에서 이 기자회견을 보며 매우 화가 나 있다. 홍해교와 진단은 경찰로부터 숨어 지내고 있다. 경찰은 그들을 전도시의 범죄자로 선언했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홍해교와 진단은 합법적으로 도시를 떠날 수 없다. 더 나쁜 소식은 진택이 준 돈이 가짜 돈이라는 것이다. 즉, 이제 홍해교와 진단은 불법으로도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 홍해교는 음식 주문을 위해 식당에 있는 중 TV에서 진택이 기자회견에서 진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뉴스를 본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은 진택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단을 욕하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홍해교를 향해 진단을 범죄자라고 비난한다. 홍해교는 이를 보고 화가 난다. 그녀는 음식을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급히 간다. 경찰이 진단을 찾느라 바쁘니까 그들은 이 한적한 곳에 기지를 차리고 있다. 홍해교는 진단에게 음식 봉지를 주며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전한다. 진단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음식 봉지를 땅에 던진다. 진단은 이 모든 일이 고필성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진단은 화가 나서
고필성이 나와 박도라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 박도라의 상태는 고필성만의 책임이야 라고 진단이 덧붙인다. 진단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고필성이 이 가짜 돈 계획을 세운 걸 알아. 고필성만이 내 상황의 책임이야 라고 한다. 엄마, 나를 도와줘 라고 진단이 말한다. 내가 이런 상태에 놓인 이상 고필성이 즐기는 걸 볼 수 없어. 그는 감옥에 가더라도 고필성을 죽인 다음에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홍혜교는 매우 긴장하며 진단의 손을 붙잡고 두려운 목소리로 말한다. 안 돼, 아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고 이건 위험한 일이야. 진단은 아니 엄마. 나는 결정을 내렸어. 만약 이 일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 나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거야 라고 말한다. 한편 박도라는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누워있다. 다리가 다친 박도라는 이제 고필성의 인생에서 짐이 될 뿐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도라는 고필성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한다. 병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도라는 몸을 바닥에 끌며 휠체어에 앉아 병원 밖으로 나간다. 도라는 병원의 정문으로 나간다. 그 순간 도라는 멀리서 고필성이 오는 모습을 보고 휠체어를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고필성은 도라를 보고 패닉 상태에서 도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위험해 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고필성은 도라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 고필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도라는 휠체어를 더 빠르게 움직인다. 하지만 도라의 이 행동으로 휠체어의 바퀴 균형이 흔들리며 도라가 도로 한가운데서 넘어질 위기에 처한다. 그때 고필성이 제때 도착해 도라를 넘어지는 것에서 구해낸다. 고필성은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너 뭐 하려고 했어? 왜 병원에서 나왔어? 라고 묻는다. 도라는 울면서 오빠, 나 너와 헤어지고 싶어 라고 대답한다. 이를 듣고 고필성은 놀라서 뭐?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다. 도라는 울면서 감정이 북받쳐 내 상태를 봐. 나는 장애인이 되었어 라고 말한다. 도라는 계속해서 너는 앞에 평생이 있어. 이렇게 너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어 라고 한다.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도라가 말한다. 고필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도라, 너는 내 삶이야. 너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너 덕분에 내 삶은 천국이 되었어. 하지만 너가 나를 떠나면 이 삶은 분명 지옥보다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며 고필성은 도라를 병실로 데려간다. 하지만 도라는 고필성이와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가족이 병원에 와서 도라를 만나러 온다. 도라는 또한 선영에게 고필성과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무도 도라가 고필성과 헤어지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던 중 백미자가 감옥에서 석방된다. 백미자는 석방된 후 병원에 도라를 만나러 간다. 도라는 울면서 미자에게 말한다. 날 여기서 데려가줘. 고필성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데려가줘. 오늘 처음으로 나를 도와줘. 이를 듣고 미자도 감정이 복받친다. 지금까지 미자는 도라에게 고통만 주었고 도라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오늘 처음으로 도라가 미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것이다. 도라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자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고 그녀는 도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자는 계획을 세우고 도라에게 오늘 밤 이 병원에서 멀리 데려갈게 라고 말한 뒤 떠난다. 밤이 되자 진단이 병원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진단은 자신의 상태를 고필성 탓으로 돌리며 고필성을 공격하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다. 하지만 고필성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해 실망한 진단은 CCTV 카메라를 피하며 돌아가려 한다. 그때 진단은 미자와 도라를 발견한다. 도라의 요청에 따라 미자는 도라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 고필성의 삶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다. 미자는 도라를 휠체어에 앉혀두고 병실로 돌아가 지갑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다. 진단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 진단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한다. 이렇게 엄격한 경비 속에서 고필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으니 도라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한다. 진단은 몰래 도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을 천으로 막는다. 이 천에는 클로로폼이 섞여 있었고 사실 진단은 고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클로로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진단은 병원에서 도라를 납치하고 현장에서 도망친다.
미자가 병원의 정문에 도착하자 도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미자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도라를 찾기 시작한다. 잠시 후 고필성이 도식과 함께 도라의 병실에 도착한다. 그러나 도라가 방 안에 보이지 않고 고필성을 위한 도라의 작별 편지를 발견한다. 도라를 찾지 못한 고필성은 매우 슬퍼진다. 이제 도라를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다. 그때 미자가 병실로 달려와서 고필성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다. 미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필성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고필성과 도식은 병원의 CCTV실로 급히 달려가 지난 2시간의 영상을 모두 확인한다. 그러다 고필성의 눈이 정문 CCTV 영상에 멈추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도라를 납치해 차에 태우는 장면을 목격한다. 고필성과 도식은 매우 두려워하며 도라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납치범을 식별하려 하지만 흐릿한 영상 때문에 납치범을 알아내지 못한다. 그때 고필성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고필성은 그 사람이 진다님을 깨닫는다. 진다는 웃으며 말한다. 어떻게 됐어? 도라를 찾고 있어? 도라는 지금 내 손에 안전하게 있어. 진다는 계속해서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오래 안전할지는 보장할 수 없어. 2시간 내에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고 도라를 구출해. 이번에는 돈이 진짜여야 해. 진다는 이어서 말한다. 혹시라도 똑똑하게 굴거나 경찰에 알리려고 하면 도라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진다는 전화를 끊는다. 고필성은 매우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도라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빠르게 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진단의 은신처 장면이 비춰진다. 도라는 의식을 되찾고 진단에게 소리친다. 제발 내게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고필성을 끌어들이지 마. 진단은 웃으며 말한다. 너는 그냥 미끼일 뿐이야. 이 계획은 고필성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세운 거야. 진단은 계속해서 말한다. 고필성은 돈과 함께 여기 올 것이지만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할 거야. 도라는 고필성이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어? 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 진다는 도라의 턱을 꽉 잡고 화가 나서 말한다. 모든 게 고필성 때문이야. 고필성이 너와 나 사이에 끼지 말았어야 했어. 고필성이 내 상태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도라는 이미 고필성과 헤어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회를 보며 대답한다. 나는 너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어. 단지 고필성을 이 모든 일에 끌어들이지 마. 진다는 대답한다. 나는 분명히 너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고필성과의 결산을 해야 해. 한편 고필성은 돈을 마련하고 진단에게 전화해 주소를 묻는다. 진단은 고필성에게 자신의 은신처 주소를 담은 SMS를 보낸다. 고필성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혼자서 진단의 은신처에 도착한다. 진단은 손에 총을 들고 웃음을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어이, 누가 왔는지 보라고? 진다는 이어서 말한다. 너의 용기에 감탄해야겠어. 혼자서 도라를 구하러 왔구나. 고필성의 눈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라에게 떨어진다. 진다는 도라의 손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고필성이 도라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나무 막대기로 공격을 받아 고필성이 쓰러진다. 고필성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홍해교였다. 진다는 박수를 치며 말한다. 좋은 엄마. 홍해교는 두려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들, 이제 여기서 떠나자. 진다는 화가 나서 말한다. 엄마,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필성이 아직 숨쉬고 있어. 고필성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도라는 울기 시작하며 진단에게 고필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진단은 도라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진단은 고필성을 밧줄로 의자에 묶는다. 이제 진단은 고필성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 다음 순간 고필성은 의식을 되찾는다. 고필성이 의식을 되찾는 것을 보고 진단은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진단은 다시 고필성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필성을 저주하며 비난한다. 고필성은 도라를 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손에 묶인 로프를 자를 방법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그때 고필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발견한다. 고필성은 몰래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뒤에 묶인 로프를 자르기 시작한다.
진다는 고필성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고필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몇 분 후 진다는 수다를 멈추고 그래서 필성,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다는 필성을 쏘려고 총을 겨누었지만 그때쯤 필성은 이미 그의 손에 있는 밧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총격이 가해지기 직전 필성은 진단에게 세게 주먹을 날리고 진단은 바닥에 쓰러진다. 진단의 손에서 총이 떨어진다. 고필성은 매우 화가 나 진단을 반복해서 때리기 시작하고 진단의 입에서 피가 흐르게 만든다. 진단은 바닥에 무기력하게 누워서 맞고 있지만 진단의 어떤 공격도 고필성에게 닿지 않는다. 아들을 잃고 있는 홍혜교는 다시 한번 고필성을 뒤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한다. 적절한 순간에 도식이 경찰과 함께 도착한다. 경찰은 진단과 홍혜교를 체포한다. 고필성은 급히 도라에게 가서 그녀의 손에 묶인 로프를 풀어준다. 고필성은 도라를 끌어안으며 말한다. 오늘 이후로 절대 나를 떠나지 마. 너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해. 고필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시에 진다는 시선은 바닥에 놓인 총에 머물렀다. 진다는 경찰들을 밀치고 땅에서 총을 집어 올렸다. 도라를 향해 총을 쏘면서 네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총을 쏜다. 하지만 도라를 밀어내는 고필성이 총알 앞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 총알은 고필성의 배를 맞춘다. 경찰이 진단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그를 체포한다. 도식과 도라는 고필성에게 달려간다. 도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고 울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기어가며 고필성에게 다가간다. 도라는 울며 말한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됐어. 내가 죽게 놔두었어야 했어. 고필성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네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해, 도라. 그리고 고필성은 눈을 감는다. 고필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의사는 말한다. 우리는 치료를 했지만 상처가 깊어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말한다. 그가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필성의 가족과 도라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도라는 고필성의 병상 옆에 앉아 울며 말한다. 오빠, 제발 일어나. 이제 그만해. 얼마나 더 울게 할 거야?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고필성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다. 온 가족이 고필성을 돌보느라 바쁘다. 그러던 중 고필성이 3개월 10일 만에 눈을 뜬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도라의 이름을 부른다. 옆에 앉아있던 도라는 고필성이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를 꼭 껴안는다. 이렇게 드라마는 마무리된다.